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김희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주류 판매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문제 상황 청소년 보호법 위반 처벌을 막아야 한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 단순히 그에 따른 벌금형 등의 전과가 생기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에 따라오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업주님들께 심각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일단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만을 다투게 되는 것이지만 가장 좋은 것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자체를 막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청소년 보호법 위반 관련 판례.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업주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것은 미성년자가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업주를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입니다. 최근 판례 경향을 통해 어떻게 해야 피해갈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판례의 기본 골자.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판례들의 기본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므로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확인 방법은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도 8039 판결. 이 확인은 했지만 미흡하다고 해서 유죄가 인정된 판례들. 스마트폰에 촬영된 주민등록증 사진을 확인하였고 거기서 더 나아가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볼 것까지 요구한 경우 신분증 제시 요구에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 증명서 화면에 성인이라고 나온 부분만 확인한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였지만 사진과 실물이 많이 다르고 누가 봐도 청소년으로 보임에도 추가적인 연령 확인 조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라고 하거나 주소를 외워보라고 하는 등을 하지 않은 경우 3. 무죄가 인정된 판례들. 신분증 실물을 확인했고 옆 테이블 손님이 신분증 확인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해준 경우 성인인 단골 손님과 동행한 청소년이 진한 색조 화장을 하고 클러치백을 들고 있는 등 옷차림에서 전혀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고 청소년 자체도 자신이 성인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진술함. 기본 메뉴조차 1인당 3만원 이상의 고가인 식당이라 청소년들이 손쉽게 출입하는 점포가 아닌 경우 4. 판례 정리. 신분증 검사를 하려면 되도록 실물로 해야 한다. 신분증 검사 자체를 했나 안 했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청소년을 보았을 때 성인처럼 보이느냐 청소년처럼 보이느냐 여부이다. 성인처럼 보인다면 일부 신분증 검사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외모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면 신분증 검사를 실물로 했다고 해서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니고 아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13도 8385 판결. 1. 신분증 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 이 신분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 확인. 3. 대응 방법. 일단 업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안은 현장 적발이 대부분이고 술을 구매한 때로부터 근접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CCTV 영상에서 주민등록증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장면을 확보해 놓는 것이 일단 최우선입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당시 외모를 확보해야 합니다. 신고로 인한 현장 적발의 경우 상대방의 외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두세요. 소지품이나 동행자 모두 사진이 나와야 하고 상대방이 거부하며 시비를 걸 경우 경찰에게 증거를 위해 사진 촬영을 부탁하세요. 되도록 본인이 찍어둬야 나중에 증거로 활용이 쉬우니 찍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4. 청소년 보호법으로 처벌받은 뒤 민사소송은 가능할까? 호프집 업장의 외벽에 미성년자가 몰래 와서 주류를 먹다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만들면 민사소송 5천만원 걸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 문구를 크게 붙여놓으신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걸 실행에 옮기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2023년 6월 8일에 관련 하급심 판결이 하나 선고된 것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상 이것은 업주 자신이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고 청소년임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청소년들이 업주를 속인 행위와 영업정지 2개월 등의 손해 발생 사리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하였습니다. 업주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잘못이 인정되면 그 책임을 청소년에게 민사로 청구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사건은 1심에서 기각되고 항소심까지 진행되었지만 기각된 사례로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은 아니어서 아직 판례가 확고히 정리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결론.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문제는 외관상 상대방이 청소년으로 보이느냐 성인으로 보이느냐의 지극히 주관적인 사유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처음 조사 때부터 신분증 검사되도록 실물을 한 사실과 추가적인 확인 조치까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영상 자료 및 옆자리 손님의 협조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평소 청소년 확인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직원 교육 및 관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존재하면 매우 유익하니
직원들과의 소통 채널 카톡이나 메시지 등에 주기적으로 그와 관련된 주의를 주는 문구도 남겨두세요. 마지막 당부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매우 화가 나고 힘드시겠지만 침착하게 초동 증거를 잘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사실들을 첫 조사부터 명확하게 수사기관에 남겨야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본인이 확인을 했으니 잘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조사에 임하면 이후에 바로 잡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단순히 벌금 몇십만 원, 몇백만 원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 이어질 영업정지 등의 손실은 수백, 수천만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